3월 23일자 장중 특징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딱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시장 자체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일자에 있었던 테러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자산 선호 심리 자체가 조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45포인트, 마이너스 0.20% 지금 하락한 17,015.10포인트의 지금 현재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는 오전장에서 장중에 3,000포인트를 탈환하게 됐었지만, 주차 하락이 시작돼서 마이너스 9.919포인트, 마이너스 0.31% 하락한 2,990.17포인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는 모닝브리핑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116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7.40원 상승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91.42포인트, 마이너스 5.3139포인트, 마이너스 0.27%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690.72포인트, 마이너스 0.79포인트, 마이너스 0.11% 하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 현재 116억 규모의 거래소에서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28억 규모의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 630억 규모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459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18억 규모의 순매도, 그리고 선물에서는 1190억 가까운 순매도를 갖다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경우에도 여전히 매도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시적으로 오전에는 잠시 매수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도로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경우에도 현재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168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30억 규모의 순매도, 선물시장에서는 63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투신권을 갖다 중심으로 한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소에서는요, 비금속 업종이 1.48포인트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이 0.78, 보험업종이 1.03 정도 수준에 보이고 있는데,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험 관련돼 가지고 실체화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하락업종은 운송장비 업종이 마이너스 1.62, 그리고 은행업종이 마이너스 0.94, 유통업종이 마이너스 0.84,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마이너스 0.74 정도 수준에서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상승 업종이 섬유의료 업종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당일의 경우에 코데스 컴바인이 6.96% 상승하면서 또다시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데스 컴바인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그냥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2.41, 그리고 정보기기가 1.25, 그리고 기타 제조가 1.15,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이 1.09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업종,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업종이 마이너스 1.77, 종이목재가 1.41, 그리고 제약이 1.03, 운송이 1.06 등의 하락을 갖다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장중에 지금 특징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세 섹터는 밥솥, 치아치료, 통신, 손해보험, 정유 섹터 등이 강한 상황입니다. 약세 섹터 같은 경우에 지카바이러스, 그리고 황사, 마스크, 창투사, 조선, 여행, 항공 등이 지금 현재 약한 상황인데요.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종목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의 관련주들이 또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페인트, 대우조선해양, 하텍, 신후, 한국자원투자개발, CS 등이 외부인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갖다 현재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 항공, 그리고 벨기에 테러 여파로 여행 항공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공항과 시내 지하철 등에서 자폭 테러 등이 발생해서 30여 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 직후에 순위파 무장 조직인 그 이슬람 국가 IS는 배후를 자청하면서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금일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의 여행주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항공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실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 특징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관련 그 보험 쪽에 뉴스 스크립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KB손해보험을 갖다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상승률이 좋습니다. 당 이슈 자체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의 상승률인 건데요. IBK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자동차 보험 실적 개선과 실손, 의료 보험료 갱신 및 언더라이팅 강화에 따른 위험 손해율 하락으로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오버웨이트를 갖다 유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도 3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사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유지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보사 중에서는 현재 시장 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수혜를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에 그 손익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에는 지금 749억의 순이익을 갖다 보이면서 안정적인 이익 추세가 이어갈 전망입니다. KB손해보험은 1분기 당기 순이익이 749억, YY 기준에서 8.8% 증가, QOQ 기준에서 8.8% 증가로 시장 컨센서스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수 보험료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성장에 힘입어서 5.2%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손해율의 경우에는 85.5%,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0.6%, QOQ 기준에서 플러스 2.3%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개선이 크지 않고 전분기 대비해서 악화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세가 가시화될 전망이 있습니다. 2015년 4분기에 정기 회계 수정으로 손해율이 양호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고 동사의 미국 법인의 일반 보험 손해율이 2015년 2분기부터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임 그 CEO 선임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KB금융지주사에 편입된 동사는 전주에 그러니까 주주층에서 KB금융지주 양종희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는데요. KB금융지주사의 편입 직후에 미국 지점의 일반 보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난 9월에 1.35억 달러의 규모의 그 지급 준비금을 쌓은 상황인데요. 올해 본격적인 수익 개선 및 성장의 그 도약이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신임 CEO의 선임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이익권의 경쟁사들과 달리 장기 위험 손해율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보장 그리고 성인보험 신계약 매출도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RBC 비율 때문에 자본 합충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동사의 주가의 상승 제한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여유 있는 대주주의 대응으로 해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가시화될 예상이 자본 합충은 악재보다는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인데요. 2016년에 동사도 신계 약비에 추가 상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눅눅해질 자본 여력과 효율화 전략을 감안하면 경쟁사 대비해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대주주 변경 이후에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소가 일단은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6년에 본격화될 수익성 개선 및 장기 성장 비전 제시로 동사의 주가 자체는 레벨업 될 전망입니다. 당일 오전에 말씀드리고 그 4.42%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주봉상의 차트 상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림목이 될 때 눌림 자체가 변곡점이 완전히 나와서 우상향 추세 자체가 형성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완성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일봉상 추이에서도 현재 하락 자체에 대한 변곡점 자체가 전일자 발생하고 오늘 관련된 보험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상승률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부터 보험
그 관련된 정책이 좀 변경이 되는데요. 그에 관련된 그 수반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그 편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KB손해보험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 4,186억 원 규모의 철강석 장기 운송계약 체결로 상승하는데요. 동사는 발레사와 4,186.82억 원 규모의 철강석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5.4%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계약 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36년 10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 내에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이유에 좀 상승폭이 좋은데, 최근 내에 그 드라이벌크 선박의 해체량이 예상보다 83%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2월에 전 세계 드라이벌크 선박의 해체량이 445만 DWT라고 하는데요. 예, 신조선 선박의 인도량이 398만 DWT보다 많은 양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평균 257만 DWT의 그 드라이벌크 선박 해체가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되는데 2월에 누적 기준은 예상보다 83%의 많은 선박이 해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예상 수준의 공급 시황에서는 업황 회복까지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수준의 해체량, 인도량, 발주량이 이어진다 그러면 2017년 상반기에는 운임 정상화를 갖다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극단적인 저시황이 가져온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5년에 실적을 갖다 한번 보면 매출액이 19.9%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4% 감소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지배 그 순이익도 209% 증가 전망되는데요. 펜오션의 경우에는 2016년 매출액 가이던스 자체가 2조 1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9.9% 증가를 이루었고요. 영업이익은 2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의 증가 이유로는 첫 번째로 드라이벌크 운임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선대 확장으로 벌크 부분의 매출이 덜 감소했다는 점과 곡물 유통사업 부분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연간 총 2억 4천만 달러의 그 매출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 내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저의 시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나 그 꾸준한 이익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분명없이 타 그 운송업체에 대비해서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 채권단이 그 물량 자체를 갖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물량이 은행권에서 나올 잔여 물량 자체가 1300만 주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 일단 500 이슈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황 개선 측면이라든지 신규 발주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을 갖다 바라본다 그러면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자체에서 보유주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신규 편입을 갖다 희망하시는 그 회원님들께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 구간 내일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약간의 눌림 조정 시에 3,800원 아래 구간이면 실질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고점대 자체를 갖다가 넘어서면서 당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 부분이 있는데 약조정대 자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편입보다는 조금 조정대를 갖다가 인식을 하셔서 그 편입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라고 바라봐지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캔들 양계 자체를 갖다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3,830원 정도 구간 자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00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눌림 조정 자체가 예상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 구간에서 편입한다고 보시고 3,800원 구간 자체에 진입하면 3,800원 인근부터는 적극적인 매수 위주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액션스퀘어입니다. 자,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당일 블레이드 2 흥행 기대감을 급등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전일 동사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블레이드 2 트레일러 영상을 갖다 공개한 가운데
국내외 게임 업체들이 큰 관심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사의 주가가 급등세를 갖다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블레이드2 서비스에 관심을 갖다 보이고 있는 업체는 는 4시 33분과 넥슨, 그리고 스마트 게이트 등이 있는데요. 이들 업체가 상당히 높은 가격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상 최고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요 당 이슈 자체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동사는 2012년 8월에 설립된 게임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2015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이 됐는데요. 2014년에 출시한 액션 역할 수행 게임 RPG 브레이드가 크게 히트하면서 단일 게임으로 출시 1년 만에 매출액이 1,300억 원을 돌파하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합병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갖다가 통해서 확보된 자금을 갖다 바탕으로 지금 현재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갖다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RPG 게임인 블레이드 자체가 그 기존에도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삼국 블레이드를 갖다 개발하고 게임 유통사인 4시 33분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지금 현재 내년이래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일 이슈가 그 이슈인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궤도 성장 자체가 시작이 되게 되면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 블레이드 그 게임 자체에 대해 가지고 블레이드 2 게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시장에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동일해 가지고 실적 자체에 개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다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대 자체를 갖다 넘어서는 이슈 모멘텀 자체를 해가지고 추세 변곡 자체가 발생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물대 부담에 의해 가지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갖다 했을 경우에 그 모멘텀 자체로 보았을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션 스케일에 대해서는 적극 매수 추천드리고요. 편입 가액 자체는 당일 상승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윗꼬리를 갖다 잔뜩 달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약간 보수적인 대응 전략으로 봤을 때 그 2,000원 최고 임금 가격 정도 수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중 매물대 자체가 다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2,000원대에서 편입 갖다 하신다고 가정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 자체는 그 2,800원 수준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액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게임 출시에 앞서 가지고 퍼블리싱사들이 본격적인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유치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게임의 흥행성이 답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주가의 리레이팅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현 구간 내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갖다 해서 2,8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액션 스퀘어에 대해서는 적극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높은 외형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갖다 시현하고 있는데요. 그 NH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 중국 가동률 회복 및 멕시코 공장 진출에 따라서 2분기에 높은 외형 성장과 함께 주가 반등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아울러 향후 지역별, 고객별 담화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4분기의 경우에는 해외 실적이 좀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정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었는데요. 2015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549억 원, 영업이익은 245억 원으로 각각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성장을 갖다 이룬 건 사실이지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일단 감소를 갖다 한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2% 감소하는 부진하다 보였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3%에 머무른 바 있습니다. 4분기 중에 그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생산 확대와 원화 약세에 힘입어서 매출은 뚜렷하게 성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등의 주요 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 자체가 있다고 우리는 파악해 봐야 됩니다. 크게 감소한 이유 자체가 첫 번째로는 중국 법인의 경우에 완성차 고객의 판매 가격 인하 등의 마진 하락 요인에 따라서 부품 납품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 납품 단가 정산 요인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WMU 등의 유럽 법인의 경우에 주 고객인 폴크스바겐의 생산 부진과 구조조정 비용의 발생이 지속에 따라서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리고 멕시코 신공장의 경우에도 2016년 상반기 내에 가동을 앞두고 매출 없이 고정비 부담 자체를 갖다가 증가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도 법인 등의 관련 한관련 손실 확대와 현대제철의 지분증권 관련된 손상차손이 발생해서 그 세전손익 자체가 적자를 갖다 기록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국과 유럽, 멕시코 등의 해외 사업의 성장이 반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 해외 사업 부분의 부진, 그리고 성장 둔화 요인의 반영, 그리고 한리스크의 확대와 유럽 사업의 구조적 효과 등에 따라서 2015년에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한다면 주요 이익 부분 자체의 감소까지도 이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등의 해외 사업 수익은 연결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현대기아차 등의 전방 수요처와 함께 중국 사업의 손익이 악화된 것이 동사의 중기 영업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수익 전망의 주된 하향 조정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세제 혜택에 힘입은 가동률의 회복, 그리고 현대기아차 신모델 관련 매출의 증가, 그리고 현대차 450장 관련 신규 매출 반영 등에 따라서 점진적인 회복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2016년 하반기부터 BMW 납품 관련 신규 매출 반영과 WMU 구조조정 마무리로 인해서 손익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기아차에 공급할 멕시코 신공장의 가동은 2016년 상반기 중에 시작되면서 고정비 부담을 해소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의 영업실적 회복 기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외 사업의 수익은 전반적인 기대 하의 추이 자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2016년과 그러니까 다음에 2016년의 영업이익 전망 자체를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지금 24%, 16%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업황 회복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은 든 것 같은데요. 그 현 구간 자체에서는 뭐 지금 그 송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추천한 바도 있고 저희가 관심을 갖다 가졌던 부분은 중국 공장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다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달리 생각한다 그러면 현 시점 자체가 최저점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동사의 경우에 지금 그 바닥권 한테 형성하고 주봉상에서 이제 그 넘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추세 변곡 자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국면인데 일봉상의 추이를 갖다 보더라도 눌림목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당일 그 2분기에 높은 외형 성장 기대감이라는 측면인데 이 부분에 포함되는 거는 멕시코 공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그 부분과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발생한 거래량 자체가 213만 주 정도 수준의 거래량을 갖다 발생시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 단기에 지금 현재 매물대 자체는 다 돌파한 흐름 자체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봉 기준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현 구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적극 기조로 관심을 갖다 가지시면 단기적인 좋은 성과를 갖다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대략적으로 그 가격 자체가 99,4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 조정대 자체를 갖다 예상한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마디를 갖다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9,200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9,200원 아래대가 실질적으로 매물 저항대의 하락폭 자체를 갖다 계산할 때 9,200원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9,200원대 매수를 갖다가 하시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그 바로 직전 고점대 위쪽이 실질적으로 그 1,5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감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 비교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그 12,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오늘 뭐 당일 편입을 갖다 권유드리는 건 아니지만 9,200원 아래에서 편입하셔가지고 진행하신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 자체가 분분한 상황입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추가적인 외형 성장 자체를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회의적인 시각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 매수 추천보다는 투자 권유 형태를 갖다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업황 개선 사이클 자체가 넘어오는 게 2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투자 권유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단기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나아이입니다. 자,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작년 아마 이맘때였던 기회가 안 돼요. 그때 이렇게 편입해가지고 좋은 결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일 같은 경우에 이란 최대 통신사의 유심 공급 계약 소식이 상승했습니다. 동산 언론을 통해서 이란 최대 통신사인 MCI의 경쟁 입찰에 참가해서 유심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MCI는 이란에서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최대 통신사이고 이란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동사는 이달부터 약 1,000만 장의 유심을 납품하게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사의 칩운영 체제인 COS를 그 동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칩운영 체제인 COS를 자체 개발해서 제조 및 판매하는 IC카드 전문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IC칩에 탑재된 금융카드와 유심이 있는데요. 동사는 현재까지 글로벌 IC카드의 대부분의 표준 규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금융 IC카드의 제조 업력과 글로벌 표준 EMV라고 하는데요. 유로, 마스터, 비자가 제한하고 있는 글로벌 결제 표준 자체를 모두 획득한 상황인데요. 이런 기술을 갖다 기반으로 결제 플랫폼 사업에 최근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부분이에요. 결제 플랫폼의 근간은 비대면 거래 시에 사용자 및 거래 인증이다 할 수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결제에 기반한 인증 기술을 갖다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C칩에는 그 용도에 따른 인증을 위해서 사용자 정보와 거래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요. 기존 마그네틱, 그러니까 MS 카드의 경우에 위변조가 쉬운 데 반해서 IC 카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안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카드 사업자들이 IC 카드 전환이 진행 중인 것인데 또한 IC칩의 성능이 획기적인 개선에 다양한 인증 사업으로도 확대 응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SE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기반의 안정성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관소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IC칩은 SE 구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수 있습니다. 인증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SE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IC칩과 칩 운영체제를 생산하는 동사의 수혜가 전망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동사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전자금융 사업자 인가를 받고 선불카드 사업자 면허를 취득을 갖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월에서 4월까지 선불카드 사업자인 코나머니를 갖다 런칭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나머니를 갖다 통해서 동사는 본격적인 전자금융 사업자로서의 경험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나머니의 경우에는 간편 결제 형식의 모바일 HC와 그리고 IC칩 기반의 실물카드 두 가지 형태로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요. EMV 표준 설계로 가맹점에서 지리적인 제약 없이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런칭 초기에 해외에 지점이 많은 기업의 가맹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뱀미 PG사의 협력을 통한 가맹점의 빠른 확대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전자금융 사업자로서의 경험 축적은 금융사로 하여금 동사의 결제 플랫폼 도입을 촉진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V 표준에 입각한 결제 플랫폼 하나가 법령 결제 그 매체로 어떻게 자리할 수 있는지가 입증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향후의 동사의 주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맹점의 유익 속도와 경험 레퍼런스의 축적 속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워낙에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분도 있었고 기존에 그러니까 출시 자체가 늦어진 부분도 발생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그러니까 편입 갖다 해놓으신다 그러면 조만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권유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당 이슈인 그러니까 코너머니 자체와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급격한 리레이팅을 갖다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이 구간에서는 편입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코너머니 이슈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에는 목표가 자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약 한 3만원 인근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6,000원까지의 주가의 리레이트는 급격하게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 가지고 투자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당일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지속 전망의 상승을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비수기지니까 대만 지진의 영향에 따른 대만 LCD 업체들의 일시적인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 그리고 NF3 캐파의 증설 효과, 그리고 주요 고객사의 3D 랜드라인의 확대 및 미세 공정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공급 증가 등으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047억 원, QOQ 기준에서 8% 증가, 그리고 391억 원, QOQ 기준에서 7.9% 증가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는 근거는 현재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자체가 매출액은 1,033억 원, QOQ 기준에서 6.5% 증가, 그리고 YY 기준에서 37.5%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91억 원으로 QOQ 기준에서 그 8% 증가와 YY 기준에서 80%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381억 원을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갖다 기록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1분기 IT 비수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현재 증권사별로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실적 상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더욱 좋아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의 D램의 20나노급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수가스 수요가 당초의 기대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 2016년 전체 가이던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YY 기준에서 53.2% 증가할 전망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공격적인 OLED 패널 증설로 OLED 특수가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OLED의 경우에는 TFT 증창 및 OLED 유기물질 정착에 필요한 특수가스 수요가 LCD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D램 공장이 20나노뿐만 아니라 18나노 전환이 빨라지면서 멀티패턴용 특수가스의 수요가 기존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7.2%, 그러니까 QOQ 기준의 7.2% 증가한 419억으로 예상이 되고, 3분기에는 신규 NF3 라인 가동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영업이익은 53.2% YY 기준으로 증가한 1,729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그 2월 29일 날 그 종가 기준으로 현재 국민 자체를 갖다 계산해 보면 상당히 저평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 편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갖다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 구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등의 관련한 그 NF3 자체 가스인데요. 가스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납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갖다 하셔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구간이면 현재 하락 추세에서 상승 변곡 자체가 갭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일정 부분 연기금을 갖다 필두로 해서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조만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대감은 현재 시점, 즉 지금 3월 23일인데요.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해서 그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는 충분히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SK머티리얼즈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현재가 편입 갖다 감안하셔가지고요. 12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야간 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1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자체가
그 투자와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에 리레이팅이 가능하니까요. 그 11만 2천 원대에서 충분히 편입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 예, 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계속적으로 투자 권고 드리고 최근 내에도 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시스템이 갑자기 네. 자, 당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 분석에 상승하였습니다. 교보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철 스크랩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급등세를 갖다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를 갖다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고철 가격의 급반등으로 폐차 재활용 사업까지 실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방향성을 갖다 잡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적으로 인선 이엔트 같은 경우에는 철 스크랩 가격의 반등과 실적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신사업인 폐차 리사이클링 사업인데요. 폐차 재활용 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큰 영향을 갖다 미쳤던 고철 가격이 최근에 반등세를 갖다 나타낸 바 있습니다. 철강협회 발표로 3월 둘째 주 철 스크랩의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27.6% 상승한 185,000원인데요. 이러면 1,000원이면 18만 5천원 보면 되네요. 18만 5천원인데 이후에도 철 스크랩의 가격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급등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현재 필드에서는 그러니까 20만원 톤당에 톤당 20만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2014년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폐차 재활용 사업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분기 대비해서 120% 증가가 현재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철 스크랩 가격은 40%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폐차 처리 물량은 3.6배가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물량 증가에도 가격 하락으로 신사업 성장률 자체는 낮아 보이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재건축 쪽을 갖다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인선 ENT의 경우에는 본업이 건축 폐기물 사업 자체가 빅사이클 초입 국면에 지금 현재 진입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에 건축 폐기물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동사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2, 3년간 환기를 갖다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재건축 경기가 꺾였던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동사의 건축 폐기물 실적이 최고 실적을 지속 경신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초에 건축 효과 면적이 오히려 지난해 연초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개포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현대차의 한정구축 개발 등의 메가톤급 건축 폐기물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철 가격 반등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갖다 잡고 건축 폐기물 사업의 최대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큰 폭의 실적 증가를 갖다가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폐차 재활용 사업의 경우에는 고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고차 부품과 폐합 주물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철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현재 가장 큰 주가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고철 가격이 향방이 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최근에 고철 가격이 급반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기간에 주가의 인선 ENT의 주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철 가격의 급반등의 폐차 재활용 사업까지 실적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가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주봉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선사익이니까 추세 자체를 갖다 그리고 있는 형태를 갖다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로 보면 조만간 큰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는 매집형 차트 자체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도 단기 흑산병 이후에 바로 갭 상승을 해서 거래량을 갖다 수반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당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회원님들 중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계속 홀드 의견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신규 편입을 갖다 희망하시는 회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폐기물 사업 자체가 호황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감안하셨을 때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편입을 갖다 하셔서
그 1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자체를 갖다가 전 고점대의 7,500원 수준으로 잡으시고요. 예. 그리고 최종 목표가 자체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인선 ENT에 대해서 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감안하셔가지고 플레이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에 대해서도 적극 추천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딱 좋아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걔도 그 성장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딱 좋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적극 매수 추천 드리고 그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목표가 5천 정도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 제 컨텐츠입니다. 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의 소폭 상승인데요. 교보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영화 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과 방송 사업 부문의 적자 축소로 매출액이 810억, 영업이익을 70억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아울러 현재 티켓 가격이 좌석별 그 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있어서 영화 사업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면 우선적으로 중국 사업 쪽으로 갖다가 제 컨텐츠를 봐야 되는데요. 방송 컨텐츠 수출 및 예능 합작 매출이 일단 증가세라는 점입니다. 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그룹에 속해 있고 JTBC와는 계열사 관계인데요. 방송 사업은 드라마 제작 부분과 JTBC 방송 판권 유통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컨텐츠의 경우에는 올해 컨텐츠 유통 부분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JTBC가 신생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방송 컨텐츠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의 VOD 매출과 중국 등지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같은 경우에는 예능 IP를 활용한 중국 방송 컨텐츠의 공동 제작 관련된 매출이 제 컨텐츠의 그 실적에 인식이 되는 구조에 있는데요. 그 작년에 첫 사례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중국 그 판이 그 IYI의 그 제작으로 상해 동방 위성 TV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부탁해 중국판이 현재 그 제작으로 인터넷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히든싱어 중국판이 하청미디어 제작으로 절강 위성 TV에서 3월 초부터 방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시즌 연장과 추가적인 신규 합작 계약이 기대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국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메가박스를 갖다가 작년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 신규 출점이 본격화될 전망이 있는데요. 현재 메가박스의 경우에는 국내 총 78개 사이트, 그러니까 직영 26개 사이트를 보유한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입니다. 현재 1, 2위 업체인 CJCGV와 롯데시네마 등이 상대적으로 출점이 주춤한 가운데 메가박스의 출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대형점의 경우에는 신세계와 제휴를 통해서 신규 복합물이 들어서 있는 한남과 동대구 지역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규 중소형관도 자체적으로 출점할 계획이 있는데 올해 자체 출점은 약 30개가 계획 중이고 수도권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영화 시장의 경우에는 관객수가 작년에 불과 1% 성장하는 등의 정체 국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장 매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3% 성장했는데요. 바로 영화 그 평균 관람료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1위 영화 상영관을 갖다 보유한 CJCGV는 특화관을 늘리고 있고 올해 일반 상영관도 좌석별, 시간별, 가격 다양한 제도를 갖다 도입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2013년과 2014년에 관람료 인상 패턴을 갖다 살펴보면 메가박스도 향후에 유사한 제도를 갖다 도입하면서 관람료 상승을 갖다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에 사업 구조 개편 과정을 갖다 겪으면서 오히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올해는 각 사업 부분에 전략이 확정이 되면서 성장 부분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희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 목표가는 5천원 갖다 제시한 상황이고, 예, 그 목표가 자체는 일단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 시점에 매수를 갖다가 분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미디어 쪽 측면에서는 충분히 성장성 자체가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5천원대 선익 실현 후에 그 조정대 자체를 갖다가 좀 더 살펴본 후에 재차 편입하는 형태의 전략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디병목 자체가 5천원대인데 지금 그 최근에 2월 23일 일자 4,120원 기준에서 상승률 자체가 꽤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업황 개선 자체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 장중 특징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그 외국인과 기관의 돈만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이 630억 규모로 매도를 갖다 키우고 있는데요. 약간 시장이 좀 침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일시적일 건지 내일까지 연결될지는 오늘 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내일까지도 약간의 하락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밸류체인스 마감 시황 방송에서 좀 더 철저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장중 특징주 방송이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방송 종료하겠습니다.